이번 주 YTN 시민데스크 잘한 뉴스, 아쉬운 뉴스에서는 대립과 투쟁을 일삼는 여야가 어쩐 일로 슬며시 손을 맞잡았을까요? 정치권의 민낯을 취재한 YTN 단독 보도와 함께 구의역 김군 사망 4주기를 맞아 유명무실해진 산업안전보건법의 빈틈을 알려온 보도에 대해 얘기 나눠봅니다. 이번 주 새롭게 선보인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YTN을 향한 시청자 여러분의 물음과 질문에 속 시원하게 답해드립니다. 신나는 체험학습과 흥미로운 놀이수학을 통해 숨겨진 수학의 원리를 찾아봅니다. 오늘 내가 본 DMB 시간, 개편 후 확 달라진 수다학을 살펴봅니다. 전격 인터뷰 취재 후 뉴스가 있는 저녁 속 빠질 수 없는 코너죠. 기자 브리핑의 주인공인 이연아 기자를 만나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데스크 박광렬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이맘때면 전국 각지에서 이 추념식과 보훈 행사가 열렸지만 안타깝게도 올해는 그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나라를 지켜주신 분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 올해는 마음으로만 전하게 됐는데요. 2020년 6월 우리 국민 모두의 양보와 배려가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낸 역사로 기록되길 기원합니다. 이번 주 시민데스크 잘한 뉴스, 아쉬운 뉴스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디어 언론위원회 이강혁 변호사, 원승현 시청자평가원 그리고 송태호 YTN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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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난주에도 아주 굵직한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먼저 평가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 YTN 뉴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 지난 한 주 보도를 좀 모니터링하면서 좋은 보도가 많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이 코로나라는 전례 없는 재난 상황에서 지난 5월 30일에 개원한 21대 국회 관련 소식에 좀 관심이 쏠렸는데요. 뭐 관련 뉴스 조금 꼽자면은 네. 국회 개원일의 유래를 설명한 스피드 뉴스도 좋은 보도였던 것 같고요. 저는 5월 30일에 보도한 20대에서 죽고 21대에 살아날 법안은 보도도 21대 국회에서 처리할 주요 법안들, 뭐 코로나 관련 법안이라든가 종합부동산세 등에 관한 이슈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줘서 유익하게 봤습니다. 자, 변호사님께서 보신 지난 한 주 YTN 보도 어땠습니까? 예, 뭐 역시 당면 주요 이슈인 그 코로나19 수도권 확산 문제 그리고 윤미향 의원과 그 위안부 운동 둘러싼 갈등 관련 보도 눈길이 갔고요.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20대 국회가 막을 내리고 21대 국회가 출범하는 과정을 다룬 보도들에도 주목을 했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이 잘한 뉴스 그리고 아쉬운 뉴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평가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 어떤 뉴스가 이 평가원님의 좀 눈과 귀를 사로잡았나요? 네, 저는 지난 5월 28일에 방송된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기업 솜방망이 처벌 없애야 개정 예고 보도를 잘한 뉴스로 꼽았습니다. 네. 구의역 김군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에도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서 사망한 김용균 씨 등 산업재해 사고가 이어지면서 이른바 김용균법이라고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손질했는데 여전히 낮은 처벌에 머무르고 있다고 하고요. 또 주요 조항이 빠진 문제를 이번 보도에서 지적을 해줬습니다. 또 21대 국회가 시작하는 시점에 정치권과 시청자들의 주의를 환기하는 좋은 보도였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뭐 시의성이라는 측면에서 아주 이제 좋게 평가를 해주셨고 또 뭐 영상 구성도 이 기자의 리포트와 참 잘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정치부 최혜영 기자의 리포트였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처구니 없는 대형 그 산재 사고들이 많았죠. 이천 물류창고 화재만 해도 우레탄 그 주입 과정에서 유증기라고 하나요? 그 폭발 사고가 그 끊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지금 변한 게 없다. 이런 그 비판 여론이 이제 높아진 가운데 이런 기획을 해가지고 그 이제 하게 됐죠. 예. 지금 그 새로운 그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제 빠진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개정 필요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이제 기획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공감대도 많이 형성돼 있는 만큼 21대 국회에서 빨리 관련 내용 처리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자, 이번엔 변호사님께서 꼽아주신 YTN 좋은 뉴스 한번 볼까요? 지난 5월 21일 방송 단독 보도, 그 마지막 본회의에 끼어든 건 당직자 억대 연봉 자리 늘리기 보도를 잘한 뉴스로 꼽아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책연구위의 운영 실태를 보면 그 상임위 활동을 뒷받침하는 국회 전문가가 아니라 이제 각 정당의 그 당원물한 당직자를 각 교섭단체가
그 자기 식구들 인사 돌려막기 이 차원에서 앉혀왔고 그 바람에 실제 입법 활동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했다라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는 사실을 지적을 했는데요. 이런 비판 때문에 여야가 이 규칙 개정안을 지난 2016년에 이미 발의를 해서 운영이 법사위 통과도 됐는데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본회의에 올리질 못해 오다가 이번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제 슬며시 끼워 넣어서 급하게 처리해버렸다고 이제 보도는 꼬집었습니다. 이 전문위원들이 뭐 의견도 내고 법안에 대해서 좀 부족한 점은 또 보충할 수 있게 여러 가지 그런 순기능이 있는데 좋은 취지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성이 없는 사람, 뭐 돌려막기식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좀 문제다 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예. YTN은 또 본 보도 사흘 뒤인 5월 24일에는 네. 와이파이 코너죠. 여기를 통해서 취재진이 취재 시점에서의 교섭단체 정책연구원 명단을 입수해본 결과 의원 대부분이 각 정당 당직자들이었다는 실태를 확인했고 네. 결국 이제 이번 규칙 개정의 실질은 이 국민이 낸 세금으로 정당 일을 하는 사람들이 월급을 대주는 것이라는 등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과 의미 분석을 덧붙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YTN이 현재 각 정당의 정파적인 논리 대립의 틀을 넘어서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현 정치권 전반의 오류와 한계를 파헤치기 위한 취재와 보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것도 역시 정치부 김주영 기자 보도였습니다. 이 보도 역시 어떻게 시작됐는지 한번 취재 경위 들어볼까요? 네네. 이제 변호사님이 칭찬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오히려 한번 비판을 해볼까 싶은데요. 예. 어떤 이제 부분일지. 예. 왜냐면 제가 보기에는 조금 완성도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아마 급하게 만드느라고 해서 그런 것 기사 같아요. 완성도에 예. 좀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취재 포인트를 잘 잡았고 미리 다 준비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확인한 건 좋았는데 문희상 의장 녹취 외에는 인터뷰를 좀 받쳐주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좀 지루할 수도 있고 그런 점을 제가 좀 오히려 지적을 해드리고 싶고요. 취재 이제 경위는 이제 사전에 이제 취재하던 과정에서 정책연구위원들 이제 이번에 중에서 정당목 의원 숫자를 늘리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사전에 들었는데 진짜 하나 안 하나 봤더니 마지막 날 딱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희상 의장이 떠나실 때 이렇게 정당들한테 선물 하나 딱 주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당일날 비판 기사를 바로 쓸 수가 있었고 타사도 많이 이제 받아 쓰고 했다고 하는데요. 아까 좀 약간 제가 비판을 했습니다만은 잘한 것 같습니다. 비판하시고 또 잘한 것 같다고 이렇게 외부보다도 이렇게 내부적으로 자기 비판하시는 게 더 보기 쉽고 더 큰 기대를 하게 마무리를 됩니다. 해주시는데 아마 이게 녹취를 확보하는 게 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당사자들이 인터뷰를 잘 안 하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좀 더 들어갔으면 좋았겠다. 구성 측면에서 다양한 구성 측면에서 이런 말씀해 주셨고 자 이번에는 지난 한 주 조금 아쉬웠던 뉴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평가님 지난주 어떤 뉴스가 조금 아쉬웠습니까? 네, 저는 지난 5월 26일 방송된 위안부는 소득 수준 높은 매춘부 네. 극우 인사 망원 토론회 보도를 좀 눈여겨봤는데요. 이 보도를 보면서 이 토론회를 개최한 이들이 망언이 아주 적나라하게 소개된 점이 좀 자극적으로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이 소재가 일반적인 국민의 인식과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는 주장을 하는 그런 극우 인사들의 발언들이었는데 YTN 보도를 통해서 저 토론회 개최자들이 한편으로는 뭐 욕도 먹고 비판도 받겠지만 한편으로는 이 보도가 그 자체로 저들의 존재, 저들의 말이 그만큼 의미가 있다라는 걸 시청자들에게 인식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인정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저 토론회 개최자들은 언론의 관심을 받는 데 성공을 했고 어떻게 좀 신나는 것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명도 그래서 상승이 되고 뭐 하니까 그래서 YTN에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극단적인 발언을 하는 분들, 이런 집단의 말을 굳이 있는 그대로 시청자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의문도 조금 들었고요. 또 이렇게 극단적인 입장에 서 있는 이들의 주장과 의견을 어느 정도까지 보도하는지, 어느 정도까지 보도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YTN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지도 궁금했고요. 또 이번 뉴스 보도는 또 어떤 판단 기준에 의해 보도가 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뭐 평가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해설위원님께 여쭤봐야겠네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의연하고 이제 나눔의 집이 비판의 표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토론회가 열린 거니까 좀 관심사이긴 했죠. 그런데 이제 이 기존 주장을 사실 앵무새처럼 되풀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운 주장이 아니라 원래 해왔던 그렇죠. 주장. 네네. 그래서 이것을 단편적인 리포트로 하는 게 맞았나라는 생각이 저도 들긴 합니다. 근데 사회부 입장은 뭐냐면은 극우 인사들의 토론회가 그 위안부 운동을 이제
그동안 이렇게 이제 올곧게 펼쳐온 그런 활동가들 그리고 이제 이 피해자들의 명예와 진실을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비판적 시각에서 이제 그 기사를 작성했고 그 녹취를 보여줬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요. 다만 이제 생각해 볼 거는 정말 보도할 가치가 있었던 건지 보도를 한다면 차라리 좀 시차를 두더라도 맥락을 짚어서 제대로 설명하는 기획을 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저도 들긴 합니다. 네.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최근에 위안부 운동 관련한 그동안 이제 어떤 시민단체 운동가들의 뭐 자금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편승을 해서 일본 극우 세력 일부에서 뭐 그동안의 위안부 활동, 인권 활동 자체에 대해서 좀 비판이라기보단 비난을 하고 거봐라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과정에서 국내에 있는 또 이런 분들이 또 다른 주장은 아니지만 기존 주장을 답습하는 걸 또 하니까 아마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어떤 가치를 담아서 좀 시청자들이 잘 판단할 수 있게 하려고 한 것 같긴 그렇죠. 한데 사회부에서 이제 그 비판적인 그 시각을 갖고 네. 그것을 실체를 보여줌으로써 정말 사실 좀 보는 분들이 조금만 그 생각을 하시면은 그 내용이 정말 맞지 않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네. 그런 시각에서 한 건데 좀 그런 지적을 받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사회부 편을 드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예. 자, 이번엔 변호사님께서 뽑아주신 아쉬운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신종 마약이 확산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그 자극적인 색상의 신종 마약류 제품 모습을 그대로 화면에 내보낸 마약 사범 역대 최다 14살 청소년까지 유혹 보도를 꼽았습니다. 네. 이번 보도의 기본 메시지 자체는 신종 마약류가 이제 SNS나 인터넷 등 온라인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고 기호식품처럼 투약할 수 있어서 청소년을 비롯한 젊은 층 사이에 빠르게 번지고 있고 이 때문에 마약 사범 연령대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것으로서 특히 청소년들 대상으로 신종 마약류 제품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신종 마약류 제품들의 원색적인 외양을 알록달록한 색상의 젤리와 쿠키라는 그 수식 멘트와 함께 블러 처리 내지 모자이크 처리라고 그러죠. 그런 것 처리도 없이 그대로 방송하는 바람에 오히려 청소년들의 이들 제품에 대한 관심 내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를 좀 낳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건 보도 취지 자체는 그러니까 쉽게 살 수 있고 그러니까 단속 좀 더 하자 뭐 이런 취지의 보도긴 한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뭐 조심해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저런 것도 있네 하는 호기심을 불러올 수 있는 뭐 이런 측면을 좀 우려하시는 거죠. 예. 뭐 쓸데없는 걱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좀 아무래도 좀 걱정이 쓸데없는 걱정 들었고요. 아니죠. 예. 그래도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그런 걸 들고 있을 때 네. 이렇게 이거 혹시 이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좀 이렇게 알리는 효과. 알리는 효과는 있지 않을까? 모르시는 분들도 물론 있었겠죠. 그렇지. 예를 그렇지. 들어서. 네. 근데 그걸 통해서 또 이런 것도 있네. 나도 한번 이렇게 쉽게 살 수 있다는데 한번 사볼까? 이런 생각을 갖는 걸 좀 걱정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미디어 홍보 분야에서 학문적으로도 맨날 논의 되는 그런 효과 문제입니다만 어느 쪽이 더 크냐 긍정적인 네. 관닿지 않습니다. 어쨌든 저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을 좀 느꼈던 거고요. 사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중요하고 유익한 정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문제의 마약류 제품들이 인체에 어떤 해악을 주는가 이제 그렇죠. 그런 정보 아닙니까? 근데 네네. 그런 구체적인 설명 내용은 또 없었어요. 그게 없었어요? 예. 그럼 그래서 문제네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네. 앞으로 뭐 많이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약물 사용과 범죄 사건에 관한 보도를 할 때에는 자세한 내용 전달에만 또 어떤 긍정적인 효과 말씀하신 그런 거에만 이제 치우치게 생각만 하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또 약물이나 뭐 이런 범죄 수법들, 범죄 수단 등 이런 것들을 세간에 전파하는 효과를 져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보도의 사회적 영향을 좀 생각을 하셔서 보다 무겁게 차분하고 신중하게 좀 보도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마약이란 게 이렇게 막 흉측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만큼 구분이 좀 어려운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심각하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싶었던 걸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동기가 유발되지 않도록 하려면 좀 해악 같은 걸 더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저도 하네요. 자, 사실 이런 내용적인 측면과 또 별개로 자극적인 기사 제목, 영상 속에 과도한 정보 노출, 불필요한 자료 화면 이런 것들 두루두루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좀 앵커께서 사실 본인께서 아쉽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거의 비슷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워낙 또 이게 이제 SNS나 이런 짧은 영상들을 통해서 이게 기사들이 유통되다 보니까 이게 악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영상과 관련해서 좀 더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 유의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당 부서에서 답을 해왔습니다. 네, 특히 요즘은 예전 이제 우리 선배님들께서 계시던 때와는 달리 워낙 뉴스가 이제 온라인에 금방 올라오고 또 그 일부분을 이제 흔히 말해 편집해서
정말 빠르게 유통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알록달록 뭐 젤리, 알록달록 캔디 이런 부분만 계속 반복이 돼서 그럴 올라올 수도 수도 있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물론 뭐 악의적인 편집에 대해서는 뭐 그것도 자체도 뭐 침소봉대도 문제겠지만 그런 가능성까지 조금 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네. 저희가 더 친절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잘한 뉴스, 아쉬운 뉴스에 대해서 이 세 분과 함께 두루두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믿고 거르는이 아닌 이 믿고 보는 뉴스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YTN 계속 애쓰고 있습니다. 이 시청자의 생생한 물음에 YTN이 직접 시원하게 답해드리는 데일리 옴부즈맨 프로그램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을 이제 시민데스크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한 주간 모인 시시콜콜의 내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입니다. 오늘은 네이버에서 댓글이 많은 기사 하나를 보겠습니다. YTN이 단독으로 보도한 기사입니다. 이번엔 공대 필수 교양 과목이었는데 학생들은 온라인 중간고사를 보면서 구글에서 검색한 자료를 그대로 답안으로 제출했습니다. 인하대, 의대에 이어 공대에서도 부정행위가 있었다. 구글 자료를 그대로 베꼈다는 김다연 기자의 리포트입니다. 댓글을 보면 애초에 오픈북 시험이었으니 부정행위는 아니라는 댓글이 꽤 눈에 띕니다. 뉴스에 나올 일인지는 의문이라는 댓글도 있었고 구글링으로 찾은 자료를 답안으로 쓰는 게 가능하도록 문제를 낸 것이 더 문제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저렇게 부정행위를 안 해본 사람 찾는 게 더 힘들 것이라는 글도 있었고 온라인 시험 자체가 웃기다. 차라리 과제로 대체하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시험을 온라인으로 치르면서 일어난 일인데 취재 기자에게 확인해 본 결과 문제가 된 온라인 시험은 오픈북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시험을 보는데 내가 검색을 안 하면 손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익과 정직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따로 이야기할 문제입니다. 이번에 YTN 기자가 취재해서 단독 보도한 내용은 일단 오픈북 시험이 아니라는 점에서 부정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댓글로 오픈북 시험이었다고 전제를 바꾸어 단정 짓는 것은 보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려는 것으로밖에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입니다.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게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전두환 씨. 치매 등 건강을 이유로 재판에 제대로 출석하지도 않으면서 멀쩡하게 골프를 즐기는 모습 등이 목격되면서 끊임없이 공분을 사고 있죠. 한 시청자가 전두환 씨에 대한 호칭 문제를 물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맞는 건지 전두환 씨가 맞는 건지 어느 것이 분명한 것인지를 좀 가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YTN은 보도국 차원에서 그냥 씨라고 부르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고 글자 수 제한이 있는 자막의 경우 그냥 전두환이라고도 표기합니다. 그러면서도 당시 대통령의 직위가 기사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전 대통령이라고 씁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호칭을 붙여줘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법 7조를 보면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 예우 대상에서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두환 씨는 지난 1997년 내란범으로 확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으로 예우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방송과 신문들도 YTN처럼 씨라고 부르고 있지만 언론사마다 격차가 큽니다. 전남일보, 무등일보 등 광주의 언론들은 씨라는 말도 내어줄 수 없다며 기사 본문에도 그냥 전두환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반면 조중동 등 보수 언론들은 기본적으로 전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붙여주고 있어 극명한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호칭을 둘러싼 의문이 풀리셨겠죠. 시시콜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수 홍경민 씨가 자녀의 수학 교육에 최근 자신감이 부쩍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유는 YTN 사이언스의 대표 프로그램 수다학 덕분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내가 본 DMB 시간 체험 수학을 위주로 새롭게 탄생한 수다학을 정은정 평가원이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정은정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 차원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됐던 초중고등학교 수업이 5월 20일 고3부터 단계적 등교 수업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어수선한 와중에도 학습에 소홀할 수 없는 학생들과 이를 지도해야 하는 학부모님들의 고민이 클 텐데요. 개편된 수다학을 통해 수학 공부의 재미를 끌어올려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다학은 수학적 흥미와 사고력에 초점을 맞춘 체험 수학의 하나로 놀이기구 속에 숨은 수학 원리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수학 원리를 찾는 여행, 즉 메스 투어의 첫 시간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살펴봤습니다. 본격 대국민 수학여행 프로젝트. 놀이동산 구석구석 숨어있는 깨알 같은 수학 원리 찾으러 지금 수다학과 함께 출발! 바이킹과 롤러코스터 등에 숨은 수학 원리는 실제 놀이기구 영상과 원리를 설명하는 그래픽 화면을 통해 잘 설명됐습니다. 바이킹을 통해서는 무게중심, 진자 운동의 원리, 삼각비 활용법을 살펴볼 수 있었고, 롤러코스터는 사이클로이드 곡선과 메비우스의 띠 등을 재미있게 설명하는 데 유용했습니다. 바이킹에서 가장 무서운 자리가 어디인지 묻는 쉬운 퀴즈라든지 놀이동산 속 숫자를 통해 이상, 이하, 미만, 초과 등의 개념을 익힐 수 있다는 조언은 수학을 더욱 가까이 느끼게 하고 수학적 사고력을 자연스럽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좋은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기록을 남기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수학 체험의 경험을 가족신문이나 일기 등으로 남겨둔다거나 수학의 원리를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흥미 유발에 중점을 둘 것을 당부하면서 놀이나 체험이 학습에만 너무 매몰되지 않도록 신경 쓴 점이 돋보였습니다. 마지막에는 필근이의 여행일기라는 화면을 통해 실제로 그림 일기를 쓰는 것처럼 방송 내용을 간략히 정리한 점도 재미를 더했습니다. 수다학의 지난 방송은 이전에 개별 수학 고민 사연을 해결해주는 방식에서 수학에 대한 흥미를 높이는 체험학습이나 놀이 수학으로 전환한 첫 방송이었습니다. 기존의 수다학과는 조금 달랐지만 수학 공부 자체에 매달리기보다 수학을 좀 더 가깝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수다학의 취지는 변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루 24시간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사건, 사고들 가운데 더 깊이 있게 알고 싶은 이슈가 있다면 뉴스가 있는 저녁 기자 브리핑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격 인터뷰 취재 후 시간, 이슈별 추가 취재부터 친절한 설명까지 담아낸 기자 브리핑의 주인공 이연아 기자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시사 유튜버 한지입니다. YTN에서 유일하게 만나볼 수 있는 기자 브리핑의 주인공이죠. 뉴스가 있는 저녁에 이연아 기자를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보도제작국 뉴스가 있는 저녁 소속의 이연아입니다. 네, 이연아 기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이연아 기자의 분석과 해석이 더해져서 평일 저녁 종합 뉴스를 더욱 풍성하게 해주고 있는 이 기자 브리핑의 제작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 이전에 이연아 기자의 활약상을 먼저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교육부의 발표 내용부터 정리를 해보죠. 네, 일주일 간격으로 모두 4차례 걸쳐서요. 학년별 단계적인 등교 개학이 실시가 됩니다. 원래 전국 학생들 개학은 3월 2일이었지만요. 코로나19로 2달 반 만에 학교에 가게 되는 겁니다. 네, 오늘 이 부회장의 사과는 지난 2월 출범한 외부 경영감시기구인 삼성준법감시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인 겁니다. 현재 부천 쿠팡 물류센터 검사 대상자 4천여 명 가운데 90% 가까이 정도가 검사가 진행이 됐고요. 400여 명에 대한 검사는 또 진행 중입니다. 앞서 소개시켜드렸듯이 유일하게 기자 브리핑을 하고 계신데 언제부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 지난해 4월 15일에 네. 시작이 됐는데요. 이제 그때부터 처음부터 이제 진행을 하게 된 게 이제 기자 브리핑입니다.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이 기자브리핑 코너를 만들게 된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제 우리가 방송에서 얘기를 할 때 사건, 사고, 재판이 좀 단발적으로 보도가 되는데 이 기자브리핑에서 기자가 출연을 해서 매일 이제 고정적으로 나가게 되면 긴 시간 동안을 좀 긴 호흡으로 좀 깊이 있게 시청자분들께 보도를 할 수 있겠다라는 또 계획도 갖고 있었습니다. 뭐 사회부라든가 정치부 등의 이제 한 부서에 속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일반적인 취재 활동과는 좀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많이 다릅니다. 보통 이제 기자들은 출입처라는 거를 배정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입처 중심으로 취재를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뉴스팀 소속이 있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슈 중심으로 취재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슈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뭐 이것들은 좀 쉽게 원활하게 취재가 되는 아이템도 있는 반면에 좀 쉽지 않은 아이템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사도 작성하고 실제 방송까지 들어가야 되는 게 매일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근데 또 거기에 오보를 내면 안 되니까 그 정확성까지 덧붙이다 보니까 좀 시간 안에 제대로 완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주로 이제 핫한 이슈를 위주로 다루시는데 이런 주요 이슈가 아니더라도 본인이 좀 꾸준하게 관심이 가는 주제가 좀 있을까요? 그 질문이 어떻게 보면 왜 기자가 되고 싶었냐라는 질문이랑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원래 이제 인권이나 빈곤 관련해서 되게 관심이 많아서 이 기자 일을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슈 중심으로 계속 보도를 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인권이나 빈곤 관련된 아이템, 예를 들어 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지금도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은 뭐 군 의문사 뭐 사건이나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 여부와 상관없이 기자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 좀 조금씩 이렇게 취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리포트 제작과 대담 출연도 같이 하고 계시는데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대담 형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는 주중에 보도제작국의 뉴스가 있는 저녁 팀 소속으로 해서 일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리포트 제작은 주말에 네. 보도국 사회부에서 또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때 이제 주로 리포트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대담 같은 경우는 뭐 특정 사안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봤을 때는 이 사안에 대해서 뭐 이면이나 아니면은 이래서 이랬구나라는 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그 정보를 좀 전달하는 방식의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리포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압축적으로 해서 사실관계 중심으로 네. 이제 보도를 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이제 그 중요한 정보만 딱 듣고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각각의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청자분들의 저녁을 또 책임져 주고 계시는데 정작 본인의 저녁은 좀 없는 삶을 살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사실 뭐 딱히 이렇다 할 생활을 하진 않고요. 퇴근하면 네. 요즘 또 시기인 만큼 네. 바로 집에 가서 네, 쉽니다. 그래요? 네. 되게 일반적이네요. 네, 원래는 굉장히 이제 사실 퇴근하고 나서도 뭐 취재원들을 만나거나 아니면은 뭐 일을 하거나 남은 일이죠. 네, 뭐 그런 것들을 하기도 했고 한데 지금은 이제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그런 부분은 좀 시기에 따라서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재 기자님께서는 이 기자의 영역에서 해낼 수 있는 뭐 일들을 정말 다양하게 이제 소화해내고 계시는데 이러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기자가 되고 싶으신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이제 그 질문을 네. 퇴근할 때 스스로 하기도 해요. 그래요? 네, 난 네. 어떤 기자가 될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오늘 썼던 기사는 뭐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의미가 있고 그리고 뭐 그러면 지금까지 이 정도의 기자 생활을 했으면 앞으로의 기자 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네, 약간 좀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보도에서 더 나아가서 좀 본질을 제대로 좀 보도하는 기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해요.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사회나 뭐 우리 부모님이나 내 친구, 내 가족이 이제 살아가는 사회가 모두가 다 좀 더 좋은 사회로 갈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네.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도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좀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말씀하신 것 중에
매일 하루를 좀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스스로를 평가하시는 게 굉장히 멋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기자 브리핑의 뒤편에 더욱 풍성한 내용과 그 과정이 돋보이는 이야기들이었어요. 앞으로도 이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힘내주시고 다음 브리핑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전격 인터뷰 취재 후 이연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전격 인터뷰 취재 후는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과 함께합니다. 또 이 사건의 취재기를 꼭 알리고 싶다 하는 기자님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강조드리지만 이 시민데스크 시청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보도와 프로그램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 시청자센터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